글로벌 시장 지수인 S&P 500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신고가를 달성하는 요즘인데요. 성장주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 금리 인하 이야기가 쏙 들어간 요즘입니다. 3월만 해도 금리 인하 3번을 예측했는데 6월인 지금은 금리 인하 1번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로 예측이 바뀔 거라면 금리 예측이 의미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예측이 바뀔 만도 한 게 고금리 시기에도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고 실업률은 낮다 보니 환희에 찬 경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잖아요. 언젠가 금리 인하가 온다면 S&P 500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금리와 주식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 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어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 실적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말은 금리가 인하되면 모든 기업 실적이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 실적이 하락한다는 의미일까요? 과거 금리 인하 시기를 통해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제외하고 20년 이후 금리 고점이었던 시기는 총 3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주 중심의 닷컴 버블로 인해 2000년 5월 기준금리 6.5%까지 올라갔고요. 2006년 1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5.25%까지 상승했습니다. 2018년 12월은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해 금리가 2.25%까지 올라갔고요. 202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5.5%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선 경제 위기를 보면 고점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경제 위기 이후 금리 인하 시기에 S&P 500, 배당주, 배당 성장주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살펴볼 건 기준금리 6.5%까지 올라갔던 IT 버블 시기인데요. 2000년 5월 6.5% 고점을 찍고 2003년 6월 1%까지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은 어땠을까요? 금리 인하가 되면 비용이 적어지는 만큼 주가가 올랐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주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2000년 5월 150달러 하던 스파이는 2003년 6월 100달러까지 하락했는데요. 무려 33%나 하락한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배당주는 어땠을까요? 월배당 리츠 기업인 리얼티인컴을 확인해보면요. 2001년 5월 대비 2003년 6월까지 7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마이너스 33%인데 반해 리얼티인컴 70% 상승은 지금으로는 믿기 힘든 모습이네요. 마지막 배당 성장주로 저는 스타벅스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스타벅스를 예를 드는 이유는 최근 5년간 10% 배당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2000년 1월 대비 46% 상승했는데요. IT 버블 이후 금리 인하 시기에 배당주 70%, 배당 성장주 46% 상승했고 S&P 500은 33%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당주 대비 S&P 500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당시 경제 상황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가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해 많은 기술주가 폐업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이 기술주인 만큼 기술주가 중심인 S&P 500의 큰 하락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 시기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시작했는데요. 주요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2007년 9월 5.25%였던 금리는 2008년 12월 0.25%까지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5% 금리가 빠진 건데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 언제 그런 말이 있었냐는 듯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때 시장 대표 지수인 스파이는 150달러에서 90달러로 37%가량 하락했는데요. 성장주 중심인 S&P 500은 IT 버블 시기뿐만 아니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하락하는 것을 봤을 때 금리 인하 시기에 성장주 주가는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티인컴인데요. IT 버블 때와 달리 24%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비용이 줄어들면 리츠 섹터는 상승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경기 침체의 원인이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시기 스타벅스가 65% 하락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시음 테스트에서 저가 커피였던 맥도날드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금리가 인하하면 기업의 차입 비용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하락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금리 인하 때 성장주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는 경제 둔화나 불황의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미국 기업 실적이 좋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인 만큼 금리가 인하하는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적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인데요. 기술주와 성장주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만큼 고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닷컴 버블 당시 많은 기술주들이 실제 실적 대비 과도하게 평가됐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평가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냐 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물론 실적이 좋은 만큼 거품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결과는 미래가 말해주겠지만요. 실적은 글로벌 기업 순위 11위인데 반해 주가는 1위다 보니 지금 매수하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 리얼티인컴과 같은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경제 불확실성 시기에 방어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리얼티인컴은 리테일과 같은 필수 소비재를 임차로 둔 기업인 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 좋은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금리가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S&P 500 주가는 어땠을까요? 과거 주가를 확인해 봤을 때 고금리가 유지된 기간 동안 대부분 S&P 500 주가는 상승했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급격히 빠지다가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급격한 상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현재 상황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저는 지난 과거를 보며 현재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당주인 리얼티인컴과 배당 성장주인 SCHD를 모아갈 예정이고요. 이 주식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리 인하 시기에 S&P 500이 빠진다면 그때 S&P 500과 함께 실적을 내고 있는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적립식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금리에 따라 성장주, 배당주, 배당 성장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 금리 인하가 계속 밀리다 보니 배당주와 배당 성장주에 관심이 떨어지고 성장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파월도 예측할 수 없는 금리보다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 역시 당장의 금리를 예측하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올 것을 믿으며 현재도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을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